이번에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참 어제 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을 했습니다. 과연 설마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 몫에 헌재 재판관을 지명을 할 거라고는 다들 예상하지 못했는데 일단 절차적으로도 문제, 이 인물에 대한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절차 문제부터 볼게요. 일단 석 달 전에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된다. 대행은 자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 목신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랬던 한덕수 대행이 입장을 바꿔서 대통령 몫까지 지명을 한 배경, 그다음에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환영 기자님. 이 한덕수 총리가 그전에도 좀 이상한 행보를 했었죠. 네.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까? 네. 뭐 이런 것. 그때 나온 가설 중에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요. 이른바 내란 가담설입니다.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미리 총리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양쪽이 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시점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은 제가 한덕수 총리하고 한 2달 전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발목이 잡히는 거군요. 구속이죠. 그래서 그걸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을 굳이 말로 시켰다고 하면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사실만 있으면 인질로 붙잡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알만한 사람 통해서 저 이완규 법제처장 좀 헌법재판관으로 후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줄 수밖에 없는 네. 이제 뭐 증거는 없고 가설이지만 네. 이제 어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그 세웠던 가설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저도 헷갈렸었는데 네. 절차와 입장의 문제는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맞다 안 맞다. 다수설, 소수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대로 가면 권한 대행이 어떻게 그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해 대통령직을 그럼 임명이 안 됩니까? 지금대로면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외적 조건이나 법적인 다른 판단이 안 오면 네.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절차에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건 전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 갑론을박의 문제가 있고 그냥 팩트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죠. 네.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해버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황 기자님 말씀 저런 거일 수밖에 없다. 늘 당위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저지만 저 정도의 뭐가 없으면은 납득이 안 되는. 오늘 이 방송 오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당위론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는 보면은 대선 패배를 선언하는 거구나. 저기서는 이미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대선의 국민의힘의 가장 큰 악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밥상 위에 안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적나라하게 밥상 위에 한덕수 권한 대행이 올린 겁니다. 지금 친구를 하면서. 프레임 전쟁의 패배를 감수하고서라도 올려야 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생존을 위한 질거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돌파구들 헌재로 뭐든지 올려가지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좀 조정을 해내지 못하면 그러네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란 관련된 거든 뭐 줄줄이 뭐 탄핵이 다 되든 뭐 어떻게 되든 정당 해산이 되든 뭐든 그 마지막 보루를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 거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라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또 크게 달아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졌구나 저기는. 사실은 그게 국민의힘의 인식일 수 있는데 그런 국민의힘의 인식을 한덕수 대행이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 어떻게 버틸까요? 이게 최장 만약에 놔두면 30일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진짜 그게 궁금해요. 20일에 10일인데 그러면은 양당의 후보가 거의 결정이 된 상황이고 대선판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왕설래하다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거의 구분엉선을 넘어버리는 상황에서도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이걸 강행할 수 있는 임명을? 그게 될 거냐. 네. 저는 그래서 이게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한편으로는 당위적으로 믿습니다. 그럼 한덕수 대행이 탄핵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임명 버튼을 누르기는 또 쉽지 않을 저는 것이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인질로 잡혔다면 인질론. 인질론이죠. 근데 인질가설. 제 의견 포기합니다. 안 할 수가 없을 것 무슨 같고요. 행동을이라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 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게 그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안 한 것도 너무 빨리 해서 그게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기각된 거죠. 네. 이를테면 최장목 경제부총리도 저는 탄핵하는 게 맞다고 봐요.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쵸. 이건 중대한 위헌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합니까? 아니, 권한 행사하는 게 맞긴 맞네요. 그런데 이건 헌법학 교과서에 나와요. 네. 이거 인사 헌법기관 구성권은 이건 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명백해요. 그래서 탄핵 소추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분이 앞으로 이제 그 경기고 나오신 분이에요. 경기고가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교였거든요. 명문고등학교. 우리 정치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치권에서. 예. 자기 아무튼, 경기고 나왔다 예.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예.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갈 때는 대한민국 수재들이 다 들어오던 학교인데요. 이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최규화 전 네. 대통령, 고건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덕수 현 국무총리. 이분들 고등학교 어디 나왔을까요? 다 경기고인가요? 네 분 다 경기고 나왔어요. 쉬운 퀴즈네요.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어떤 경기고 나온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우리 경기고 출신들이 요새 모여서 술만 먹고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은 한 명도 없대요. 한 명이 있긴 있더라고요. 최규화 전 대통령. 이분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뽑혀서 네, 몇 달 맞습니다.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이제 진짜 대통령이 아니라고 치고 대행만 지금 4명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장 맞고 쓸 때 어디 한 줄을 그걸 썼어요. 이 경기고 출신들이 참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또 어떤 경기고 나온 다른 분이 그 자기도 경기고 나왔는데 경기고가 일제하에 친일 관료를 양성하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폐해가 아직도 있는 것 같다면서 아주 경기고의 과거까지. 무시무시한 얘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예. 저는 그분이 저한테 아까 항의하시는 줄 알고 사과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경기고 나오신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는데 기사를 쓰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요소도 넣어야 돼서 그렇게 대행만 넘쳐나는 경기고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답장이 왔어요. 그게 아니고 그분은 진담이셨던 거예요. 진짜 정중하게. 우리나라 그 최고의 엘리트, 특히 관료들이 그렇게 영혼 없는 공직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해줘야 되고 자기 소신껏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눈치만 살살살살 보다가 좀 누구처럼 인질로 붙잡히긴 하고 이거 참 부끄럽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느낀 바가 있어요. 우리나라 저 고위 공직에 있는 분들이 좀 이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처신은 앞으로 좀 다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히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성 기자님의 당위적인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당위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인 정치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네. 대선이라는 게 있고 대선 이후에 국정 운영이라는 부분을 뒀을 때 네. 정치적으로 지금 연쇄적인 탄핵을 하는 것이 네.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사실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지자들이나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너무나 맞는데 근데 그게 현재 정치적인 구도와 여기상 만약에 이거 탄핵을 줄줄이 시키면 승리가 보장되고 탄핵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 패배한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분과 현실적인 실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조금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만약에 제가 참모로 있으면 되게 괴로운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고 그다음에 임명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 임명을 막기 위한 탄핵은 국민들이 아무리 이제 탄핵을 그동안 많이 했더라도 이런 탄핵은 필요하다고 또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완구 법제처장은 실제로 법적으로 걸려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예, 거기는 자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후에 진행을 하다가도 아웃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8대0을 보면서 네. 그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은 그러면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거든요. 네. 실제로 개별 건들을 처리했을 때에 가지고 있는 더 꼴통스러운 결론들도 많지만 네. 정말 최종 신급을 다투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작동하는 국민들의 압력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게 그래서 마지막 보루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하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좀 애매해요. 누구 권한이 침해된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김정환 변호사라는 분이 헌법소원을 냈어요. 네.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근데 왜 헌법소원이 가능하냐 하면 헌법 27조 1항 국민기본권 조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겠다는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내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일반 국민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가처분 신청은 한 3, 4일 내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이 부디 지혜로운 결정을 해주셔서 네. 이 헌법소원 저는 인용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굳이 탄핵소추까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가처분 신청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